스토커 처벌 법안이 바뀌었기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괴롭힘입니다. 타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직접 찾아오는 등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경범죄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스토커 처벌은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신체적 고통까지 유발했지만 경범죄에 속하였기에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더라도 큰 사안이 아니라 판단되었기에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 중범죄에 속하는 일들로 연결이 되자 정부도 더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스토커 처벌의 경우 현재로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정되었고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내가 쫓아다니고 피해를 주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같이 동거를 하고 있거나 그 주변 지인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행위로 불안, 공포, 두려움을 주게 되면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후에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무려 6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신고율이 더 높아질 것을 예상해 본다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여 검찰의 수사 단계까지 순서대로 진행되며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심각하고 반복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상황에 따라 스토커 처벌로 구속 수사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늘어남에 따라 가해자의 입장이 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오리라 예상합니다. 타인의 안전과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상대에게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피해자가 겪은 문제이기에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고소 취하가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이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 형법 위반의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내었던 문자 메시지와 카톡 내용 등에서 영상,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속하게 됩니다. 이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를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고 쫓아다니며 상대의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 등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과정이기에 상대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공포감, 두려움, 불안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배경을 충족한다면 적용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상대의 집을 찾아가 빌라 현관으로 들어갔다거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다면 주거침입도 물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상대를 미행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스토커 처벌은 단순한 형태가 아닌 그 사건의 경중과 경위,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형법 혐의가 많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정리하고 싶다면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과거 경범죄였던 기준만 인식하여 대충 대처를 하거나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위기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고 오해로 인해 불거지는 형사 절차는 초동 대처가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토커 처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나 사회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 오해를 하고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해는 매듭만 잘 풀어간다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홀로 감당하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여 비대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AL과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